스테로이드의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아나볼릭이란 단어는 단백동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백동화란 체내 단백질이 충분한 경우 근육의 단백질 합성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이러한 과정을 인위적으로 증가시켜 근육세포가 더 많은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일종의 각성 효과를 주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을 사용하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가능한 범위를 초과해 근육의 크기와 강도를 증가시키고 신체가 더 많은 ATP를 생산하도록 하여 일반적인 상태를 넘어서는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외에도 스테로이드 약물이 근성장에 기여하는 방식은 몇 가지로 더 추정이 가능한데, 스포츠 유전자의 저자인 데이비드 앱스타인은 특히 스테로이드 약물이 근성장에 쓸 수 있는 위성세포를 더 많이 만들도록 자극하는 방식에 주목합니다. 위성세포는 근육세포가 손상될 때 특히 활성화가 되는데, 이때 위성세포는 근육의 손상을 복구하고 근비대를 촉진시키는 활동을 합니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근육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얼마나 더 많은 효과를 보이는지 알려주는 한 가지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연구는 웨이트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19세에서 49세 사이의 남성 43명을 대상으로 한 10주 동안의 스테로이드의 성능을 실험한 논문입니다. 위 연구는 각 피험자들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하는데,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운동도 하지 않고 약물도 투여받지 않는 일반적인 그룹, 두 번째 그룹은 운동은 하지 않지만 스테로이드를 투여받은 그룹, 세 번째 그룹은 운동은 하지만 스테로이드를 투여받지 않는 그룹,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운동을 하는 동시에 스테로이드를 주사받는 그룹으로 각 그룹의 운동 효과를 측정하였습니다. 결과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 그룹은 당연하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위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그룹이 바로 두 번째 그룹인데, 이 그룹은 어떠한 운동을 하지 않고 약물만 투여받았음에도 3.2kg의 근육량이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가장 일반적인 그룹으로 1.9kg의 근육량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어떠한 운동도 하지 않은 채로 3.2kg의 근육량 증가를 보인 두 번째 그룹을 생각한다면 유의미하게 생각해볼 만한 수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한 그룹은 네 번째 그룹인데 무려 6kg의 근육량 증가를 보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운동만 하는 흔한 일반인의 경우 단순히 운동도 하지 않은 채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그룹에 비해 1.7배 낮은 효과를 보였고, 운동과 스테로이드를 함께하는 그룹에 비해 3배의 차이를 보이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생각해볼 만한 또 한 가지는 위 결과가 나오는 기간이 단 10주였다는 것입니다. 대략 2달간의 성과로 운동을 하면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그룹은 6kg의 근육량 증가를 보였다는 것인데, 내추럴의 한 달 근육량 증가가 평균 1kg 내외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운동을 하지 않고도 3kg의 근육량 증가를 보인 스테로이드 그룹을 생각하자면 억울할 법도 할 노릇입니다. 또 한 가지, 위 실험에서의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그룹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한 종류인 테스토스테론 에난데이트라는 주사제 약물을 사용했는데, 투여량은 주당 600mg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일반적인 적당량 수준에 불과하며 스테로이드를 남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의학적 처방량보다 10배에서 100배가량 높은 양의 스테로이드를 남용한다는 것인데, 스테로이드의 투여량이 높아질수록 그 효과가 점진적으로 높아진다는 연구를 감안한다면 앞서 살펴본 연구의 약물 효과는 일부분에 불과하며 그네들의 업계에서는 매우 정직한 주사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연구가 보여주는 결과를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운동에 투입하는 모든 자원이 동일하다면 일반적인 내추럴에 비해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그룹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인다는 점. 이를 반대로 설명한다면 일반인이 얼마나 더 열심히 훈련을 하고 완벽하게 운동에 자원을 투입했던 간에 그보다 더 노력하지 않는 스테로이드 사용 그룹이 더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내추럴이 아무리 완벽하게 운동하고 운동의 자원을 완벽하게 효율적으로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평범한 노력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유저의 효과를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압도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스테로이드와 내추럴을 비교하는 것은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스테로이드의 또 다른 효과는 체지방 감소입니다. 위 연구를 살펴보면 테스토스테론이 지방세포의 생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을수록 체지방 수치가 낮고, 반대인 경우 체지방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스테로이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평가 기준을 메타 분석한 최근의 실험들은 스테로이드의 사용이 근육량과 근력을 증가시키면서 체지방을 감소시킨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직접 보면 간단합니다. 미국의 대법관이었던 포터 스튜어트는 외설과 포르노의 구분 방법에 대해서 정의하기 어렵지만 보면 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입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인식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합니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체형은 일반적으로 체지방률이 극도로 낮은 데 비해 근육량이 과도하게 많고 각각의 근육들이 선명하게 분리되어 있는 특징을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범위의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사람들과 내추럴을 비교했을 때 모든 그룹에서 약물을 사용하는 그룹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운동에 투입하는 모든 자원이 동일한 경우 스테로이드 유저가 훨씬 더 압도적인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내추럴과 스테로이드는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유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눈으로 인식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합니다. 제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건강과 운동은 과학이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